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요즘 맞벌이 부부가 참 많죠. 네. 그런데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자녀 양육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죠. 그럼요.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 해왔잖아요. 이 부분이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내일부터 부부 2명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2명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부부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첫 3개월간은 기본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기본 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라고 불렸던 육아휴직급여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참 반갑게 느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점점 더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봄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어떨지, 이게 기온이 올라갈수록 공기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되는데 오늘 날씨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은데 마음 놓고 외출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3.7도로 크게 춥지 않은데요. 한낮에는 11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진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겠지만 예년보다는 높겠습니다. 천안 10도, 아산 9도, 대전 11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에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필수고요. 지나치리만큼 손도 꼼꼼하게 씻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건강 관리의 기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시로 물을 자주 마시고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삼시세끼 같은 시간에 밥을 잘 챙겨 먹는 거 이런 기본부터 네.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면역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이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도 가장 이 면역력에 좋을 것 같은 음식 영양 만점, 집밥 아니겠어요? 그럼요.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도 많이 못하시고 또 아이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도란도란 가족들끼리 맛있는 집밥들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족 여러분은 요즘에 이 식탁에 어떤 영양 만점 집밥이 올라오는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코로나19 영양 만점 집밥으로 바이바이라고요. 네. 예.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양 만점 집밥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이윤주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마늘이 좋다, 생강차가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끼니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보약보다 더 좋다는 제철 음식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철 음식. 네. 예. 그래서 오늘따라 에너지가 가득하신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곳도 즐거운 에너지가 가득한 곳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절로 들썩거리는 흥 많은 천안에 다녀왔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맛과 멋과 흥, 3단 콤보로 함께 즐겨볼 수 있는 천안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예로부터 언제 어디서나 음악과 춤이 함께하던 흥의 민족 대한민국. 청량한 하늘이 반겨주는 2월의 끝자락에 넘실대는 흥을 만나러 천안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넘쳐오르는 흥하면 저를 빼놓으면 서운하죠. 그래서 오늘 천안에서 이 흥의 역사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만 따라오세요.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 천안박물관에 자리한 흥타령관을 찾았습니다. 이 천안은 호남과 영남, 충남을 이어주던 곳으로 사람이 만나고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만남의 장이었다는데요. 이 덕분에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흥이 발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악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열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천안 흥타령관이 전통춤 그리고 천안의 흥을 주제로 해서 건립되었는데 저희 건립 목적에 맞게 농악이라는 전시를 기획해봤습니다. 농악이 한국 문화의 역동성과 신명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농악은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주민들의 안녕, 그리고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행해졌던 농악. 선조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우리들의 대표적인 민족 예술이죠. 이 농악이 가진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농악은 우리 그 전통 사회에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행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풍농을 기원하게 됐고요. 또 마을 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그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악은 크게 영남 농악과 웃다리 농악, 그리고 호남 우도 농악과 호남 좌도 농악, 영동 농악까지 5개 문화권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첫날 웃다리 풍물에 이돌천님이 입으셨던 그 의상하고 상모입니다. 천안은 평택 농악과 함께 웃다리 농악에 속합니다. 천안에서는 이돌천님이 풍물을 하셨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시립 흥타령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또 다른 흥을 찾아 떠나기 전에 천안의 명물 병천 순대거리를 찾았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에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어 오래전부터 장꾼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병천 순대. 장터 음식에서 출발해 오늘날 충남 천안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이 좌르르 윤기가 흐르는 병천 순대의 맛이 궁금한데요. 아니 근데 겉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순대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다르죠. 왜냐면 여러 가지 야채 순대고 돼지 내장이 똑같은 것 같아도 다 틀려요. 한 20여 가지가 들어가요. 돼지의 작은 창자를 사용한 병천 순대. 이 양배추부터 배추, 무청 등 무려 20여 가지의 채소를 다져 넣어서 입안 가득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아니 시원하다. 맛있죠? 진짜 우리가 딱 먹는 그 소 사골 국물. 예, 근데 이거는 돼지 사골. 돼지 사골에 약재를 넣어 잡내는 없애고 구수함은 더한 순대국밥. 국물이 사골 국물처럼 뽀얗면서도 진하지 않아서 순댓국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먹기에 부담 없겠더라고요. 이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깍두기 한 점 얹어 먹으면 정말 이런 행복이 없습니다.
아, 좋다. 야, 이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 먹으니까 속도 든든해지고 또 너무 푸짐하게 주셔서 인심도 느껴지고요. 진짜 행복하네요. 옛날 어르신들이 장날만 해갖고 나와서 저 파르시는데 사방 40리에서 여기서 이 장을 보러 오시면 이 국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걸 안 잡수고 가시면 장 온 그 느낌이 아니라고 그러고 가셨던 거예요. 이 병천 순대의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 갖은 채소와 내장, 순대를 한데 볶아낸 순대 철판 볶음입니다.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한층 더 맛깔스러워 보이는데요. 순대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국밥이랑 순대 접시로 나가는 게 다른데 원래는 축제장에서 홍타령 축제장에서만 하다가 홀에서 손님이 왜 축제장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냐 해가지고 여기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윤기 잘잘 먹음직스러운 순대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채소랑 여기 깻잎도 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매콤달콤한 소스와 아삭한 채소, 부드러운 병천 순대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순대볶음. 이 천안의 명물, 맛있고 든든한 병천 순대로 한 끼 식사를 했는데요. 이제 힘내서 여행을 떠나보러 가야겠죠? 이번에는 서울과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를 이어주며 분기점 역할을 하던 천안 삼거리로 향합니다. 한때 호사스러운 관행이 지나가기도 하고 초라한 선비가 쉬어가기도 하던 곳인데요. 이 삼거리 곳곳에 심어진 능수버들과 문화재들이 어우러져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고요하고 한적하면서도 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산책하기 좋은 공원 같아요. 이야, 여기 흥타령이 있네요.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 그 민요 속에 나오는 천안 삼거리가 여기 맞죠? 궁금하다고요? 첫째 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맞습니다. 이 천안 삼거리는 옛날 삼남대로의 분기점 역할을 하다 보니 원과 주막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만큼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던 곳입니다. 그 덕분에 여러 가지 전설과 함께 천안 삼거리 흥타령 같은 흥나는 민요들이 많이 생겨났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좀 걷다 보니까 이 공원에 볼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천안 삼거리 공원에는 조선시대 화축관의 문루로 추정되는 영남루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충남 문화재자료 제11호 삼룡동 3층 석탑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천안 출신의 광복회 회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광복회 기념비와 천안 이구 의거 기념탑을 통해서는 천안의 지난 역사를 엿볼 수가 있죠. 아, 고마워요. 척척 박사, 이 박사. 1970년대부터 조성한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는 매년 10월 천안 삼거리 문화제와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열리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삼거리 공원을 거닐면서 고요함 속에 퍼지는 흥겨움을 한껏 즐겨봤습니다. 오늘 천안에 와서 절로 신이 나는 흥의 역사를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랜 세월이 만들어온 천안의 소중한 맛과 멋과 흥 모두 즐겨보고 싶다면 천안으로 놀러오세요. 애달픈 만남과 이별을 흥으로 승화시킨 선조들의 흥나는 이야기를 만나본 하루였는데요. 하늘 아래 으뜸이라는 이름처럼 으뜸의 풍류를 자랑하는 천안에서 애루와 좋다 흥. 네, 천안 흥타령관을 둘러보고 또 천안의 명물 중에 하나인 병천순대도 맛보고 마지막으로 천안 삼거리까지 쭉 둘러봤습니다. 네. 아쉽게도 지금은 이 흥타령관을 둘러볼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천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천안 박물관과 흥타령관, 또 홍대용 과학관까지 임시 휴관한다는 점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그 뜨끈한 순댓국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병천 순대가 원래는 장터에서 팔던 음식이라고요. 네, 병천 순대의 병천이 두 개의 내를 아우른다는 뜻의 아우네라고 불리는데요. 경상도와 서울을 이어주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장을 찾은 장꾼들이 저렴한 가격에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병천 순대국밥집이 자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천안 삼거리는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당시 북한군과 미군의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이 됐고 그때 전사했던 미군 마틴 대령의 이름을 따서 마틴 공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아무튼 흥이 절로 나는 천안 소식 잘 봤습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계속해서 흥이 많은 이은주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에게 퀴즈 문제를 신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엔 퀴즈로 여러분의 활력을 좀 되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 동물과 관련된 문제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툰드라 지역에 서식하는 세계 최대의 육상 포식자로 하얀 털을 갖고 있으며 동면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펭귄, 2번 바다표범, 3번 북극곰. 네. 그 털이 하얗게 복슬복슬 나 있으면서 북극에 사는 그 친구잖아요. 네. 굉장히 순한 얼굴과는 달리 굉장히 강인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잠깐 흉내를 내볼까요? 꽝! 약간 이런 느낌의 동물을 골라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냥 여기다가 이 모양에다가 이경림 씨가 콜라 이게 딱 들고 있으면 딱 힌트가 되겠네요. 꽝! 하고 콜라 딱 들고 있으면. 네, 너무 귀여우신데요. 자, 힌트 잘 보셨죠? 어떤 동물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북극곰입니다.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거뜬히 견뎌내는 북극곰은 강인한 생존력을 지닌 육식동물로 북극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네, 오늘은 15번째 국제 북극곰의 날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북극곰이 멸종 위기종이 된 만큼 오늘 하루만큼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노력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는 제가 천안 흥타령관을 다녀왔는데요. 이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농촌에서 집단 노동이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연주되는 음악으로 마을의 화합과 풍년을 기원하던 민중음악은 무엇일까요? 1번 사물놀이, 2번 농악, 3번 제레야. 네. 그냥 단순하게 농촌에서 연주되던 음악, 이걸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바로 답이 보입니다. 네, 농촌에서 또 농민분들이 농마디를 하다가 계속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농악입니다. 풍물이라고도 하는 농악은 농촌에서 농부들 사이에 행해지던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인데요. 김매기나 논매기 등 힘든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올리고 피로를 덜며 풍년을 기원함과 동시에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네, 농악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천안 흥타령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제부터 잠정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최근 이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알코올로 소독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렇게 마스크가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참 좋겠지만 네, 이게 가능하다면 예. 왜 요즘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마스크 구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길게 설 필요도 없을 것 네. 같고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예. 네. 또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좀 상하지 않을까요? 네. 자, O일지 X일지 아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 보건용 마스크의 원리는 필터가 정전기적으로 입자를 방지하는 만큼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할 경우 입자를 막는 필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요, 오늘 오후부터 약국, 농협, 우체국과 같은 이런 공적 판매처에 매일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이런 재활용을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이 코로나19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또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 아니겠습니까? 네. 마스크 우리가 좀 손쉽게 예,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도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큰 화산의 중턱이나 기슭에 형성된 작은 화산으로 주화산이 형성될 때 산력의 틈을 따라 용암이 분출되면서 형성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활화산, 2번 기생화산, 3번 복식화산. 네. 자, 보기 중에 참 요즘에 친숙한 단어가 있죠. 오, 네. 예,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 때문에 이 단어, 예, 이 글자가 굉장히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져요. 네, 저도 같은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예. 네, 요즘 그 영화 제목만 떠올리면 바로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활화산, 기생화산, 복식화산.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기생화산입니다. 기생화산은 큰 화산 옆쪽에 붙어서 생긴 작은 화산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한라산에 약 370여 개의 기생화산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을 의미하는 제주방언, 오름 또는 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24일 한라산 국립공원에 있는 도로름에서 2600년 전 화산 활동 기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섬의 화산 분출 기록 중에서 가장 젊은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의학 용어와 관련된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병을 뜻하는 의학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기저질환, 2번 원충질환, 3번 온열질환. 네. 뭐 좀 연관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좀 힌트를 드리자면 그 아이들 그 키우는 데 있어서 유아용품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예, 부모가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영유아 아이들 이게 없으면은 예, 안 돼요. 예. 이거 값도 참 만만치 않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저도 순간 저 힌트를 내고 싶었는데. 통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단순해요, 우리 제가. 아가용품. 예.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기저질환입니다. 흔히 지병이라고 하는 기저질환은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병을 가리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천식, 신부전, 결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은주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앞서 그 흥이 절로 나는 천안 소식 전해주시면서 네. 병천 순대 예, 맛보고 왔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병천 순대 좀 순대 그 향이 강해서 조금 꺼려지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땠어요? 직접 아니, 맛보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셨나요? 어땠는데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순대 그런 냄새나 향은 전혀 나지 않고요. 아마 예. 정말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주 좋아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가족 여러분도 이은주 리포터의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네. 예, 천안 들을 일 있다면
병천수대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은지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생활을 하던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돼서 재취업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포항의 경단녀들이 아주 큰 일을 해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동네 언니 협동조합을 직접 만들어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더 살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기 위해서 두 팔 소매를 모두 걷어 붙였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포항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살림살이 전문가들이 모여 동네 살림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담아 좋은 재료를 착한 가격에 제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동네 사랑방이 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이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동네 언니들의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3분) 뒤 도착. 지금 감. 나도 바로 앞이야. 오늘은 나도 거둘게.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는 몰라도 메시지 한 통에 순식간에 모여든 언니들. 대체 어딜 그렇게 비장하게 가시는 건가요? 정도는 금방 하지. 빨리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도착했다는 물건의 정체는 바로 레몬. 익숙하게 레몬을 손질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레몬을 착즙해서요. 생강하고 적당량을 배합해서 진저 레몬청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 음료로 매장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동네에서 만나서 아이를 같이 키우고 언니 동생처럼 지내는 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협동조합, 그렇습니다. 이곳은 포항시 용흥동에서 10년 넘게 함께 지내온 이웃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 카페입니다. 저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같이 키우게 되고 생협활동도 같이 하면서 저희가 한 15년 정도 같은 동네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저희가 뭐 생협에서 배웠던 사회적 경제라든지 함께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소비자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마을 기업인 카페를 시작하게 된 동네 언니들.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고 유기농 설탕과 싱싱한 재료로 수제청을 만들고 또 쿠키와 빵도 매장에서 직접 구워내는 등 좋은 먹거리 제공을 첫째 목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용흥동 동네 언니들은 왜 협동조합 카페를 만들게 됐을까요? 우리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편에 비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동네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사실은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뭐 여러모로 서로 고민도 해보고 의견을 나누다가 카페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냐. 그래서 일단 카페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런 카페를 만들고 보니까 저희 같은 그 중년 주부들이 실제로 사회 진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편의점에라도 그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면 저희 나이 제한이 걸려서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운영하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지연이 어서 와요. 어서 와. 일로 가세요. 동네 사랑방으로 카페만한 곳이 있을까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이곳에서 이웃들은 더 자주 인사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겠죠. 또 자녀를 키우는 동네 엄마들이 경력과 시간을 구애 없이 일할 수 있는 듬직한 일자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꾸려나가는 협동조합 카페. 저마다 느끼는 장점들도 있겠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많이 했는데 같이 모여서 일도 하고 웃고 떠들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좋고 뭐라 그럴까 이 공동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이렇게 다 키워서 사회로 내보내고 일자리가 없는 현실에서 이를 좋은 조건으로 해서 좋은 사람들과 동네 분들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게 된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한가하기 마련인 카페의 오전 시간. 카페 한편이 시끌시끌해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따라 그린 다음에 이제 다 그렸으니까 빼야 되겠지. 빼서 친구들이 못 보게 한 다음에 이 그림을, 내가 그린 그림을 맞추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 노는 건 줄 알았더니 전문 강사와 함께 새로운 보드게임을 배우고 즐기고 있었는데요. 협동조합 카페에서 보드게임이라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수능을 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힐링을 하기 위한 힐링 타임으로 보드게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매달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1회 정도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대 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다 보니까 보드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예비 마을 기업으로 시작한 동네 언니들의 카페는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풍서장! 솜사탕! 미안, 잘못 그렸네. 이렇게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니 이런 강좌를 왜 진행하는지 알 것 같죠? 동네 분들을 만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함께 배우고 우리 동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서 월 1, 2회 정도 강좌를 기획하고 있고 어린이 식생활 강좌, 미술 강좌, 보드게임 또는 대안생리대 만들기 그리고 솥바느질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웃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작품 전시, 게시판 공유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공간을 제공하는 동네 언니 협동조합 카페.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카페인 만큼 동네 이웃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재료가 좋아요. 가격도 싸고 맛도 좋고. 동네 엄마들이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경력도 단절되고 하는데 일도 하고 해서 참 보기 좋고 이웃집에 놀러 오는 것처럼 참 편안하고 좋아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용흥동을 살려나갈 야무진 언니들. 앞으로의 꿈과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두셨겠죠? 더 오래 즐겁게 일을 하려면 또 수익도 나야 되니까 원래는 온라인 판매 좀 고민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또 지금 새로 시작한 건 뭐냐면 행사 세팅을 해주는 일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일에 좀 더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사업체를 키워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동네 꼬마들부터 그 노인층까지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60, 70이 되어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런 카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나의 살던 동네를 보듬고 다듬어 이웃들과 더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언니들이 뭉쳤습니다. 공정무역 커피와 수제청, 수제 쿠키가 있는 곳, 편안함과 따뜻한 환대가 있는 곳, 동네 언니들의 카페로 놀러오세요. 네. 포항시 용흥동의 동네 언니들 정말 멋지십니다. 오랜 이웃이자 친구들과 함께 뭉쳐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카페를 통해서 직접 일자리도 창출하시고 정말 멋지시죠? 그렇죠. 예. 매월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심을 끈 한류 열풍의 주역, 우리나라 원예용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원예용품은 없었다. 이것은 농기구인가 예술품인가? 라고 외국인들의 찬사를 많이 받은 게 바로 호미 같은 우리 원예용 농기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양양에 가면 55년간 이런 농기구들을 만드는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데 우리 저기 편찬호 시어머님 약값도 좀 해드리고. 효심이 깊기로 소문난 효자 김 씨.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밭에 나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 에이. 호미가 부러졌어. 호미가 어떻게 해? 아이고 저런. 하나밖에 없는 호미가 톡 부러졌네. 하하 이놈 이거 대체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나? 아이고 김 대감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일을 하다가 그만 호미가 이거 부러졌습니다. 이걸로는 일 못하지. 어쩌면 좋습니까요? 저기 저 양양의 시장에 가면 아주 솜씨가 기가 막힌 정말 감쪽 같은 그 대장장이가 한 명 있어.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 옆 동네 가 보니까 막 이게 이런 거 하면은 저기 금도끼 은도끼 막 이렇게 주고 그러시던데 뭐 금도끼 은도끼 너 나한테 뭐 맡겨놨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대감마님. 얼른 가보겠습니다. 효자 김 씨는 하나뿐인 호미를 무사히 고칠 수 있을까요?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찾아온 곳은 양양 5일장. 큰일 났네 이거. 일단 먼저 제가 왜 옷을 갈아입었느냐. 추워가지고요. 저도 일단 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저희 대감마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장간이 여긴 것 같은데 조금 의문이 들긴 듭니다. 근데 저희 대감마님 성질머리가 아주 그냥 고약해가지고 진짜 고쳐야 되는데. 일단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대감마님께서 이거 호미 이거 못 고쳐오면은 저 집에서 쫓겨난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면 저희 어머니 누가 모십니까? 이 추운 겨울에. 불쌍해라. 예,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좀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예, 되지요. 진짜 됩니까? 예, 됩니다. 아주 멋지게 고쳐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부러진 호미를 대체 어떻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따랐잖아 지금. 이 땅속에 들어가겠어? 예. 못 들어가니까 저기 뾰족하게 이제 이쁘게 만들어줘야지. 어우야. 이게 썰려요? 예? 이게 무슨 저기 가래떡 썰듯이 그냥. 이거 쓰는 작품인데. 우와. 이 철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썰리지? 우와. 이뻐졌죠? 작두를 이용해 무뎌진 날을 날카롭게 다듬고 이번엔 빠진 손잡이를 끼울 차례. 저거를 이렇게 끼우면은. 요건 기환 씨가 한번 해볼란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손이 저기 저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때. 됐어 빨리 물에 집어넣어요. 어디다. 물.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딱 보면서 이제 땡겨도 자루가 안 빠지지. 네. 드디어 완성. 호미 고치기 참 쉽죠. 선생님. 예. 이 대장간을 운영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내가 대장간에 입학한 지가 1965년도에 들어갔어요. 1965년. 그럼 65년이면 지금 올해가 2020년이니까 거의 55년, 만으로 딱 55년 되셨네요. 네, 만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 길을 걷고 있는 김석수 대장장이.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부터 각종 생활 도구까지 세부치료된 도구는 모두 만듭니다. 예전엔 웬만한 마을마다 대장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대장간이 참 반갑네요. 지금은 근데 이 대장간 있는 거 구경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거진 동해안도 한 2군데뿐이나 아마 그래야 될 거야 아마. 뭐뭐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 이제 농사짓는 도구는 싹 만들죠. 예를 들면? 호미, 변이, 낫, 칼을 배탈이 물하고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지금 어디 올라가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기계를 돌리려면은 예. 오일을 칠해줘야지. 이거는 이제 호미 만드는 거, 호미. 이게 호미가 된다고요? 예. 에이, 이게 어떻게 호미가 돼요? 에이, 돼요. 에이, 이래놓고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차 완성된 거 보여주시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옆에서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오 진짜 색깔이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 하얀색이 된다니까 지금. 화로가 뜨거운 물을 뱉어내면 대장장이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쇠를 달구고 몇 번의 망치질을 거치자 단단한 쇳덩이가 엿가락처럼 쭉.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예. 아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예. 아니 그 아까 그 저기 초코바 같이 생겼던 고개 예. 지금 완전 그냥 어떻게 이렇게까지 늘어나죠 이게? 예, 이걸 홈 만들려면 이거부터 뽑아야 돼요. 이 연장이 종류가 되게 많네요. 예, 많아요. 뭐 다 다른가요 용도가? 그럼요. 이번엔 호미의 날을 넓게 펴는 과정. 와. 뭐요, 펴졌잖아요. 아니 분명히 아까 요만했는데 사이즈가. 근데 이쁘게 다듬어야지 이제. 예. 막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각도를 맞춰야지. 이거 어지간히 이렇게 혀지게 이렇게.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약간 그 응?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이 꽃내미가 살아있네. 그럼요. 마지막으로 호미자루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안 빠지지. 안 빠지지.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빠지네. 예, 그럼요. 야.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어르신은 지금 뭐 부탁하러 오신 거예요? 낙지 잡는 호미. 아니 지금 뭐 맡기신 거예요? 칼 한번 어떤 칼이요? 아이고 여기 어떻게 잘 갈아주시나요? 아니 잘 갈지요. 예. 이 역사가 있는데 양반이 칼 사러 왔어요. 칼. 멀리서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이거 사러. 품질이야 말해 뭐하겠어요. 두 말하면 입만 아프지. 네.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 오늘 지금 결심했습니다. 저를 수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예, 오세요. 뭐 사러 오셨어요? 제가 여기 이제 오늘부터 이 대장간의 수제자 1호입니다. 아, 수제자는 전데요. 예? 아, 제가 수제자인데. 누구신데요? 저분 아들이거든요. 아, 제가 이제 가업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수제자를? 그럼 지금 아드님께서는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한지는 12년째 되는 것 같아요. 아드님도 꽤 되셨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예. 어떤 계기로 이 아버님의 가업을 딱 물려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 내려와 볼 생각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비웃었거든요. 내 연봉이 얼만데 안 내려간다라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전도 있고 비전을 떠나서 내가 안 이어받으면 영동 지방에는 대장간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월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결정 덕분에 양양에서 유일한 강원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장간이 명맥을 잇게 됐습니다. 김석수 장인에게 아들은 성실한 제자인 동시에 대장장이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료죠. 어렸을 때 아버지 모습 보면 그러니까 탕가루 묻고 쇳가루 묻고 까맣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난 저건 안 해야지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요. 좀 더 빨리 내려올 걸. 아버지 기술 자체를 온전히 다 터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하나만 잘하면 장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한 거죠. 선택과 집중을. 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는 칼 쪽으로. 칼 쪽. 네, 그래서 칼 하나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쇠를 다루기도 하지만 인생을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양양에 살고 있는 솜씨 좋은 대장장이 부자. 뜨거운 불 앞에서 연신 망치질을 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이들에겐 자부심이 있습니다. 무쇠를 녹여 견고하게 빚어내는 일은 우리네 인생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부자의 손끝에서 영동 지역 대장장이의 맥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네. 이 조그만 쇳덩이를 불에 달궈서 뚝딱뚝딱
딱 몇 번 하니까요. 근사한 호미 한 자루가 탄생이 됐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예. 외국인 분들도 깜짝 놀랄만 합니다. 55년의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만큼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예.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전통이 사라져간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먼저 씁쓸함이 앞서는데 네. 이렇게 아드님이 아버님 곁을 지키면서 그 명맥을 이어간다고 하니까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네. 사실 가업을 이어간다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 결심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요. 자, 어르신도 앞으로 더욱 건강하셔서 이 전통을 오랫동안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처럼 날씨가 좋을 때 마음 놓고 산책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은 5.1도로 크게 춥지 않은데요. 한낮에는 11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충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저녁에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겠지만 예년보다는 높겠습니다. 천안 10도, 공주 9도, 세종 10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코로나19 영양 만점 집밥으로 바이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384번님, 매일 집밥을 먹는 아이에게 특별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짜장 라면으로 머리를 만들고 밥으로 얼굴을 만들고 방울토마토로 장식을 했더니 방울토마토를 잘 안 먹는 아이도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우와. 그래요, 아이들 이렇게 토마토 네.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오. 이것도 한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요. 어우, 솜씨 좋습니다. 네. 예. 0795번님, 저희 집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주로 해먹는데요. 하루 3끼를 집에서 먹다 보니까 골고루 영양가 있게 먹이려고 고민하면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밥 많이 먹고 코로나19 이겨내자. 네. 아무튼 집밥 어떤 반찬이든지 참 먹음직스러워요. 네. 예. 계란말인가요? 0392번님,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오겹살 3줄 이용해서 쌈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야. 삼겹살, 양배추, 쌈장, 잡곡밥을 이용했더니 영양 만점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우와, 모양도 맛있겠죠? 너무 예뻐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네. 예, 군침 도네요. 9928번님, 친정 엄마가 주신 도토리 가루로 묵을 만들었답니다. 청경채랑 깻잎 등 채소 넣고 상큼하게 무쳤답니다. 팥을 삶아서 졸인 팥 앙금과 우유를 넣어 팥 라떼도 만들어 즐겨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족 모두 잘 챙겨 먹으며 바이러스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9928번님 네. 참 부지런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 위해서는 네. 정말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텐데. 많죠. 예. 7813번님, 카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자주 해먹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게 건강 비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카레로 바이러스 이겨내세요. 네. 카레 좋죠. 몸에 좋죠. 예. 네. 0768번님, 코로나로 인해 학교 개학까지 변경이 되어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장게장과 새콤달콤 초무침으로 가족 건강을 지키려고 해요.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장게장. 이것도 제야장인가요? 네, 아이들이 벌써 간장게장의 맛을 아네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예, 대야장도 맛있게 먹고. 네. 예. 7471번님, 닭 요리도 해먹고 나물 요리를 해서 자주 비벼 먹고 있습니다. 밖에 잘 못 나가니까 집에서 말려놓은 나물을 많이 해먹습니다. 닭과 나물을 많이 챙겨 먹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겠죠. 예, 보양식이죠. 이게 그럼요. 바로. 예.
6990번님, 사진의 반찬은 도라지 무침과 당근 볶음입니다. 입에 군침이 돌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시금치 된장국을 곁들이면 밥 한 그릇으로는 수저를 놓지 못하는 밥도둑이랍니다. 그래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네. 달랑 이것만 있어도 돼요. 도라지 무침, 당근 볶음, 시금치 된장국, 밥. 예, 군침 도네요. 예. 자, 이렇게 사진 사연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가족 여러분께 참 먹음직스럽다 이런 말씀은 드렸지만 네. 사실 계약도 미뤄지고 아이들 학원 휴원도 들어가서 그 주부들은 아이들 밥 세 끼 다 이렇게 챙겨 먹이는 게 정말 쉽지 않다,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좀 힘내시고 네. 가족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부님들 파이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자기 색을 입다 중국 단색 도자기 전이 내일까지 대전 성천문화원에서 계속됩니다. 이지현 개인전이 3월 5일부터 18일까지 대전 20 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코믹 추리극 행오버 연극이 이번 주말부터 3월 15일까지 대전 이수 아트홀에서 이어집니다. 생활 공예 전시 봄빛 체움전이 3월 3일까지 공주 이미정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맥, 민화, 봄의 향기로 날다 전시가 3월 15일까지 세종 BOK 아트센터에서 진행되고 고암 이응로의 사생과 소묘, 해방 공간에서 1950년대 전시가 5월 31일까지 홍성 이응로의 집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알찬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직장인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은 엉덩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둔부에 통증이 있다면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죠. 네, 이상근 증후군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이 이상근으로 인해 좌골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엉덩이부터 이 뒤쪽까지 그리고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생기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자칫 이 허리 디스크와 헷갈릴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건강톡톡에서 이 이상근 증후군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대전, 충남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나오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시간을 흘러 보내기보다는 집안에서 또 아이들과 어떻게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가족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